안녕하세요.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좀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변호사니까 이제 소송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면 소송이라는 건 이제 승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은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을 좀 과장되게 하고 좀 강조를 하고, 반면에 좀 불리한 주장은 약간 좀 감추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하고, 뭐 요거는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소송에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가끔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야, 이건 도대체 이런 주장을 뭐 왜 하지? 이거 도대체 뭐야? 읽으면서 되게 황당하거나 그랬던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상간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분께서 상간소송을 하려면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남편이 행동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하루는 시간을 내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남편이 이제 외간 여자고 상간녀하고 모텔을 들어간 거였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도 그 남편하고 같은 회사의 직원 부하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놀라운 마음을 감추고 이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들어가는 모습을 찍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모습까지 찍어야 돼서 한 두세 시간 기다렸다가 나오는 모습까지 이제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아, 이건 됐다, 이제 진행을 하자라고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관련 증거도 다 제출을 하고, 이제 뭐 유부남인지도 알았고, 이제 뭐 모텔에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제 성관계도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반대편에서는 뭐 인정은 하는데 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텔에 들어간 건 맞는데 내가 그 모텔에 들어간 건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씻으러 들어간 거였다, 오해한 거다, 뭐 모텔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남녀가 뭐 부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주장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간 시간, 뭐 나온 시간 단순히 씻고 나왔다고 하기에는 뭐 정황상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물론 소송에서는 뭐 저희가 당연히 이겼지만, 이렇게 상간소송에서 뭐 모텔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씻으러 갔다, 혹은 뭐 들어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술 마시러 들어갔다, 단둘이,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억지스러운 주장을 보면 이거를 주장이라고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황당한 주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번도 이제 상간소송과 관련된 거였는데,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아내분께서 이제 남편 행적을 추적해서 사진을 찍었죠. 근데 찍은 게 어디냐면 그 상간녀의 집이었던 거예요. 아파트 들어가는 모습 찍고, 이제 새벽에 나오는 모습 찍고, 근데 남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세면 도구 같은 그 가방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옆에 끼고 이제 남편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부인이 보기에는 완전 정확하죠. 저 이제 상간녀 집에 가서 이제 관계를 갖고 이제 새벽에 나오는 거다, 증거를 수집해서 이제 오신 거였거든요.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찍었으면 아, 뭐 잘못했다, 뭐 그 부분을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쟁점, 뭐 저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 예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자기가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남편이 자기 집에 와서 개인 교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11시, 12시 밤에 들어가서 새벽 5시, 6시에 나왔는데 개인 교습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황당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 시간에 개인 교습을 한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도 사실 운동을 했다라는 건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물론 이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간소송에서 패소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위자료를 이제 지급하게 된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스럽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혼 소송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상대방의 주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남편분이 되게 오랫동안 속을 썩이고, 그리고 이제 외도까지 한 거였어요. 근데 외도 하다가 못해서 가출해서 이제 상간녀하고 이제 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내분도 이제 참다가 이제 자식 때문에 참고, 애들 크면 이제 이혼해야지 하고 참았는데, 나가서 딴 살림까지 차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혼 소송을 하기로 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증거들을 제출하고 이제 소송을 진행했죠. 그래서 이제 남편분께서 어떻게 나오시려나, 뭐 이혼을 하려나 안 하려나. 근데 아내분한테 듣기로는 남편은 좀 이혼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 나이 들어서 뭐 이혼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분께서 이 상간녀하고의 살림을 이제 정리할 테니까 다시 좀 잘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분께서 이제 변호사 없이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혼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셋이 같이 살재요. 그러니까 상간녀, 아내, 남편
이렇게 셋이 같이 살자는 거예요. 꼭 너무 황당했죠. 뭐 저도 황당하고 뭐 재판부도 황당하고 다 황당한데 남편이 계속 하는 얘기가 예전엔 다 이렇게 살았다. 훔쳐 있고 이렇게 첩 두고 이렇게 살면 다 행복한데 왜 이혼 소송을 이제 와서 또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셋이 같이 살자. 이런 주장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분은 재판부한테 엄청 혼났죠. 제가 황당한 주장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남편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셋이 같이 살자 그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황당해서 좀 웃음밖에 안 나왔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오늘은 제가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이 했던 굉장히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한 주장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